혹시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쉽게 대할까? 왜 나는 늘 만만한 사람이 되는 걸까? 나는 그냥 착하게 살고 싶은 것뿐인데, 왜 그게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지?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할 때,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아왔는지, 얼마나 속으로 울컥했던 순간들이 많았는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아니, 사실은 당신 스스로도 그 상처들을 그냥 익숙한 일상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런 당신에게 반드시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 한마디, 당신이 이것만 지킨다면 정말 아무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예민하게 상대의 태도를 읽습니다. 당신이 웃으며 넘기면, 아, 이 사람은 참아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하면, 아, 이 사람은 뭐라 해도 가만히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게 농담이든 실수든 습관이든 사람들은 반복해서 당신을 테스트합니다. 어디까지 참는지, 어디까지 넘어가는지, 어디까지 견디는지. 그리고 당신이 계속 참으면 그들은 그걸 허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참으셨나요? 속으로 피멍들 만큼 자존심이 무너져도 그냥 애써 웃으며 넘겼고, 가족들 앞에서는 내가 울고 싶어도 괜히 분위기 싸게 만들까봐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했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에이 장난이겠지, 나도 너무 예민한 거 아닐까? 그렇게 또 넘기고 또 넘기고, 그 모든 순간들 모두 다 이제는 끝내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지,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당신이 한 번도 멈춰 세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늘 그렇습니다. 선을 넘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허용된 만큼만 선을 넘습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게 허락인 줄 압니다. 사람들의 이런 심리는 정말 무섭도록 단순합니다. 그리고 그걸 바꾸는 방법 역시 놀랄 만큼 간단합니다. 그 마법 같은 한마디가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안 됩니다입니다. 너무 간단하다고요? 그냥 짧은 경고가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당신의 그 말이 지금 선을 넘었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이 대화를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지금 나에게 한 행동을 나는 분명히 기억할 거다. 이런 무언의 경고가 묵직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언제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 안 됩니다라고 말해 보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겠네요. 어쩔 수 없죠. 이런 말은 입에 달고 살면서도 안 됩니다라는 말은 평생 몇 번 안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절대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딱 한 번만 확실하게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가? 먼저 사람들이 왜 특정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지 그 심리를 파헤쳐 봅시다. 첫 번째, 저항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을 관찰해보고, 아, 이 사람은 뭘 시켜도 거절 안 할 거야 라고 판단해요. 두 번째, 자신이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다는 걸 확인하려는 심리입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함으로써 자신이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마치 동물의 서열 정하기와 비슷해요. 세 번째, 습관적인 행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네 번째,
스트레스 해소예요. 자신이 받은 스트레스나 화를 만만해 보이는 사람에게 푸는 거죠. 자신이 받은 스트레스를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테스트예요. 새로운 환경에서 누가 만만한지, 누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일부러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침묵이 가져오는 문제점.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침묵을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괜히 문제 만들기 싫어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까봐 참는 게 편해서. 하지만 침묵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뭘 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되죠. 사람들은 우리가 침묵할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지금 너무 화가 나지만 그냥 넘기자. 저 사람이 알아서 미안해하겠지. 말 안 해도 눈치채겠지.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상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 말 없네. 그럼 괜찮은가 보지. 그 정도로 불편한 게 아니었나 보네. 다음에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 결국 당신의 침묵은 상대가 당연히 괜찮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내가 날 이렇게 대해도 돼. 이런 말과 행동, 앞으로도 괜찮아. 그 오해는 다음 상처를 부르고 또 다음 상처로 이어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침묵할 때마다 내 안의 자존감은 조금씩 조금씩 부서집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왜 난 이런 말도 못하지? 나는 왜 매번 이렇게 넘어가기만 할까? 내가 너무 소심한가? 이렇게 참는 내가 점점 초라해진다. 자체, 분노, 좌절, 그리고 결국엔 자신감 없는 사람으로 굳어집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무시해도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표현 위에 세워집니다. 기쁨도 슬픔도 불만도 감사도 표정으로, 행동으로 조금씩 보여주며 균형을 맞춰가는 게 그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한쪽이 침묵하면 균형은 무너집니다. 상대는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결국 서운함은 오해로, 오해는 거리감으로, 거리감은 단절로 이어집니다.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차갑지? 왜 예전 같지 않지? 갑자기 연락도 끊고 왜 이렇게 변했지? 상대는 끝까지 그 이유조차 모른 채 그렇게 관계가 끝나버립니다. 사람의 감정은 절대 어디론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르고, 참고, 외면하고, 속으로 삼켜도 그 감정들은 내 안 어딘가에 계속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렇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폭발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눈물이 터지고 소리를 지르고 심장이 떨리고 스스로도 이해 못할 만큼 감정이 무너져 내립니다. 사람들은 그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이 정도 가지고 왜 그래? 갑자기 왜 이렇게 과민 반응하지?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그게 수많은 침묵의 결과라는 걸.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감정적으로 터뜨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적당한 시점에 차분하게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에 조금 상처받았어. 그 행동은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어. 나는 이런 부분이 힘들었어. 다음엔 조금만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짧은 한마디가 생각보다 사람들의 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도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안 됩니다에 숨겨진 위력. 그럼 왜 안 됩니다라는 말이 그렇게 강력할까요? 첫째, 예상을 깨뜨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네라고 대답할 거라고 기대해요. 그런데 갑자기 안 됩니다라고 하면 완전히 당황하게 되죠. 둘째, 경계선을 그어요. 안 됩니다는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여기까지가 내 영역이고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셋째, 존재감을 드러내요. 지금까지 투명인간처럼 여겨졌던 여러분이 갑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거죠. 넷째, 자신감을 보여줘요.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건 자신의 판단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다섯째, 예측 불가능해져요. 상대방은 더 이상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지 확신할 수 없게 돼요. 가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절하면 상처 주는 건 아닐까? 상대가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이번 한 번쯤은 그냥 넘어가 줄까? 하지만 그렇게 계속 내 말 하다 보면 정작 지쳐가는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안 됩니다라는 말에 숨겨진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 듣기엔 차갑고 때론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속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아주 중요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 힘은 바로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친구가 매번 하는 부탁, 회사에서 늘 떠넘겨지는 일, 가족이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말들. 그때마다 그래, 알겠어라고 말하면서 내 시간, 내 감정, 내 에너지를 조금씩 내어주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비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 필요한 한마디가 바로 안 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여기까지가 내 한계입니다라는 선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상대에게도 알려줍니다. 아, 이 사람에게도 분명한 경계가 있구나. 부당한 요구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당연하게 요구할 때, 누군가가 무리한 부탁을 할 때, 혹은 나를 무시하며 무례하게 구는 사람이 있을 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이번엔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내 자존감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처음엔 분명 어렵습니다. 거절하고 나면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상대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면 내가 너무했나 하는 생각도 들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더 존중받는다는 거요.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과 경계를 분명히 세우는 사람을 결국엔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을 더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거든요. 혹시 요즘 누군가의 눈치 보느라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억지로 네를 말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한번 작은 용기를 내보세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조금씩 바꿔놓기 시작할 겁니다. 이 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말하는 방법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안 됩니다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말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감정적이지 않게 차분하고 확고한 톤으로 말하세요. 화를 내거나 공격적인 톤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소리 지르거나 감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떨리는 목소리보다는 안정된 목소리로 어깨를 펴고 당당한 자세를 유지하세요. 몸짓 언어도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상대방의 눈을 보고 말하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팔짱을 끼지 말고 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하세요.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제자리에 서 있으세요.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당황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흔들리지 마세요. 상대방이 말을 끝낸 후에 응답하세요. 중간에 끊어서 말하면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상대방이 말을 끝낸 후에 바로 대답하세요. 너무 오래 생각하면 약해 보일 수 있어요. 주저하지 말고 확실하게 말하세요. 안 됩니다. 다음에는 간단한 이유를 덧붙이세요. 안 됩니다.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안 됩니다.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여러분이 처음으로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깜짝 놀랄 거예요. 몇 가지 예상되는 반응과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왜 갑자기 그래? 갑자기가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그런 말을 해? 저도 제 나름의 판단과 경험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너만 왜 그래? 다른 사람과 저는 다른 사람이에요.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낼 때 침착함을 유지하며 저는 단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라고 반복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다른 방법을 같이 찾아보면 어떨까요? 너 요즘 이상하다. 이상한 게 아니라 제 의견을 표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상대방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당황하거나 화를 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지는 않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몇 가지 흔한 실패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화를 내면서 안 됩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말하기.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감정적으로 반응해요. 이유를 너무 많이 대기.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또한, 이유가 많으면 변명처럼 들려요. 중간에 흔들리기.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정말 안 되나요? 확신이 없어 보여요. 공격적으로 말하기. 안 됩니다. 왜 맨날 저한테만 그러세요? 방어적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들려요. 처음에는 작은 상황부터 연습하세요. 거울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표정과 자세를 확인하면서 연습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계속 시도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아니요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되는 사례들을 들려드릴게요. 사례 1. 회사원 최 씨. 최 씨는 팀에서 항상 막내 취급을 받으며 자빌만 했어요. 어느 날 팀장이 또 커피 심부름을 시키려고 했을 때 안 됩니다. 회의 준비가 있어서요라고 말했어요. 팀장은 처음에 놀랐지만 그 이후로는 최 씨에게 불필요한 자비를 시키지 않게 되었어요. 사례 2. 주부 김 씨. 김 씨는 시댁에서 항상 설거지, 청소 등 모든 일을 혼자 했어요. 명절에 또 혼자 설거지를 하라고 했을 때 안 됩니다. 다 같이 해야죠 라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분위기가 어색했지만 결국 다른 가족들도 일을 나눠서 하게 되었어요. 사례 3. 대학생 박 씨. 박 씨는 동아리에서 선배들이 시키는 일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험 기간에 술자리 세팅을 하라고 했을 때 안 됩니다. 시험 공부해야 해서요라고 말했어요. 선배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나중에는 박 씨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사례 4. 직장인 이 씨. 이 씨는 동료가 항상 자신의 일을 떠넘기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어느 날 동료가 또 일을 넘기려고 했을 때 안 됩니다. 제 일도 많아서요라고 말했어요. 그 이후로 동료는 이 씨에게 일을 함부로 떠넘기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안 됩니다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어요. 무조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정당한 요청이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적절히 도와주는 것도 필요해요. 단순히 거절만 하지 말고 가능하면 대안을 제시하세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상대방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낼 각오가 없다면
말하는 방식을 조절하세요. 너무 강하게 나가면 관계가 악화될 수 있어요. 회사에서 정당한 업무 지시나 법적 의무가 있는 일에는 함부로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없어요. 팀원, 동료, 파트너에게 무조건적 거절만 반복하면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 시점에서는 힘들지만 다른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볼까요? 지금은 어렵지만 다음 일정에 맞춰 조정해 볼게요. 상대가 이미 예민하거나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안 됩니다라는 단어는 더 큰 분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그 부분은 조금 더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상대가 예의를 갖춰 정중히 부탁했는데 처음부터 안 됩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하면 불필요하게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죄송하지만 이번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여유가 있을 때 도와드릴게요. 안 됩니다는 확실하고 강력한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선명한 선 긋기가 필요할 때 써야 효과가 있지만 관계 유지, 고객 대응, 협상, 감정 관리가 중요한 순간에는 조금 더 부드러운 완곡 표현이나 대안 제시가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안 됩니다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에 놀랄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일부 사람들은 여러분을 다르게 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함부로 부탁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의 의견이 더 존중받게 돼요.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요. 진짜 친구와 이용만 하려던 사람이 구별돼요. 여러분을 존중하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져요. 직장에서도 다른 대우를 받게 돼요. 자존감이 크게 향상돼요. 새로운 기회들이 생겨요.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돼요.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게 돼요.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을 보호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도 존중하면서 자신도 존중받는 사람이 됩니다. 살다 보면 정말 자주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있죠. 이건 정말 안 되는데 어떻게 말하지? 분명히 내 입장은 명확합니다. 거절해야 하고 들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상 상대에게 안 됩니다라고 단순히 딱 잘라 말하면 괜히 상대한테 차갑게 들릴까봐 망설여지죠. 그래서 오늘은 안 됩니다라는 말 외에도 상황에 따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과 방법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그냥 안 됩니다만 던지면 상대는 왜 안 되는지 이해를 못해서 오히려 불만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덧붙이면 좋습니다. 안 됩니다. 현재 규정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제 일정이 꽉 차 있어서요. 안 됩니다. 이미 다른 약속이 잡혀 있어서 어렵습니다.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면 상대도 납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거절만 하면 상대는 대화가 막혔다고 느끼기 쉽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좋습니다. 안 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결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 됩니다. 혹시 다른 분께 문의해 보시겠어요? 안 됩니다로서는 그때 상대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게 관계를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미안함 표현 덧붙이기. 특히 친한 사람이나 관계가 오래된 사람에게는 거절 자체가 상처가 될 수 있죠.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안 됩니다. 정말 미안해요. 안 됩니다. 저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이번엔 힘드네요. 안 됩니다. 마음은 그런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상대가 이 사람이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번째, 조건부 여지 남기기.
상대를 완전히 실망시키지 않고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가능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 됩니다. 하지만 다음 기회에 가능하면 꼭 도와드릴게요. 안 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상황 나아지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상대도 기대를 조금 접으면서도 관계에 미련을 두지 않게 됩니다. 5번째, 감사와 존중의 말 함께 사용하기. 특히 고객 응대,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거절이라는 부정적 감정 대신 감사, 존중의 분위기를 함께 넣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안 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건은 안 됩니다. 기대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도 무시당했다는 느낌 없이 거절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어떤 톤과 태도, 이유와 배려를 담느냐에 따라 그 말이 상대에게 벽처럼 들릴지 아니면 상호 존중의 대화로 들릴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말 뒤에 어떤 마음과 태도를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안 됩니다라는 한마디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예요. 이 말을 사용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기적이거나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존중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현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도 될까?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드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 에너지, 감정은 소중해요. 다른 사람이 함부로 대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어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것부터요. 누군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려고 할 때 차분하지만 확고하게 말해보세요. 안 됩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존중받는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경험들도 댓글로 남겨주세요.